안녕하세요, 도토리 언니입니다. 제 컨텐츠 중 처음 보시는 풍경이라 여긴 어디지?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이곳은 저의 여가 시간을 보내는 집안의 작은 작업실입니다. 제 전공이 미술 쪽이다 보니 이런 공간을 만들어 전공 활동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요즘 욜로 라이프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미술 취미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다양한 미술 활동과 도움이 되는 그림 그리기 정보를 공유하려고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유화 그리기의 도구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것들이 유화의 가장 기본적인 재료들하고 도구들인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하나씩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브러쉬 클리너, 페인팅 뽀삐 오일, 유통, 젯소, 붓과 연필, 캔버스, 팔레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화 물감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유화 물감은 기름 성분으로 되어 있는 물감이에요. 저희가 기존에 이제 초등학생 때나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용했던 수채화 물감하고는 그 성질이 다른데요. 아무래도 베이스가 기름이다 보니까 이 유화 물감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이 수채화 물감과는 완전 다르게 됩니다. 먼저 처음에 소개드렸던 이 브러쉬 클리너. 이 브러쉬 클리너는 붓을 세척을 할 때 쓰는 용액이에요. 그래서 유화 물감 같은 경우는 절대로 물에다 씻으시면 안 되시고요. 이 특수 브러쉬 클리너 용액을 사용을 해서 붓을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리너로 세척을 한 다음에 물로 비누로 다시 한번 마무리를 세척을 해주시면 깨끗하게 붓을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페인팅 오일이라는 게 있어요. 수채화 물감 같은 경우는 이런 붓을 세척한다든지 물감의 농도를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물 하나만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 유화 물감 같은 경우는 클리너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 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오일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농도를 조정하실 때는 이 오일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통인데요. 이 유통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브러쉬 클리너를 부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붓을 세척하는 그런 용기입니다. 이게 조금 사실은 비싼데 그래도 이제 기왕 하는 거 제가 좀 새 거를 이번에 다시 샀습니다. 원래 쓰던 게 있는데 너무 낡아가지고 새로 샀습니다. 이 유통을.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젯소는 하얀색하고 검정색이 있는데요. 이 캔버스의 밑바탕을 먼저 깔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젯소 같은 경우는 이 유화 물감이 캔버스에 잘 착색이 되도록, 캔버스에 딱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베이스 보조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필요한 이제 물감을 개어서 쓰는 팔레트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붓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본인이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붓을 선택하시는데 조금 다른 붓들을 이제 선택을 하실 텐데요. 뭐 돈모로 데지털로 만들어진 붓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오소리털, 뭐 되게 다양한 털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그림을 어떤 식으로 좀 그리고 싶으신지 그런 질감이라든지 텍스처라든지 그런 걸 생각해서 고르시면 됩니다. 연필은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뭐 스케치 할 때 사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유화 물감 가장 중요한 건데 이제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 큰 50ml짜리 물감을 자기가 원하는 색깔만 골라서 이제 구매를 하시는데 좀 입문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세트로 나와 있는 뭐 12색깔도 있고 뭐 20색상 원하시는 색상 세트를 구매를 하시면 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36색을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재료와 도구들이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거를 하나하나 구매를 하려면 도대체 뭘 구매를 해야 되고 왜 이렇게 또 돈은 많이 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좀 절약해서 이 재료들을 구비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것들은 있어요. 이런 브러쉬 클리너라든지 그리고 붓은 또 있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진짜 붓도 없이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손가락이나 이런 걸로 하셔도 되세요. 근데 이제 캔버스, 이런 브러쉬 클리너, 이런 붓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도구들이잖아요. 그거 이외에 이제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또 있어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팔레트 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뽀삐 오일을 담을 수 있는 작은 용기 같은 것들도 필요하거든요. 작은 기름통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것들을 다 사려고 하면
정말 비쌉니다. 막 하나에 10,000원, 20,000원 기본이고요. 이 지금 유통만 해도 2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유화 세트를 다 구비하시게 되면 거의 10만원 돈은 그냥 이제 깨지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 여러 재료들 중에 이제 초반에는 필요 없는 재료들 몇 가지를 좀 꼽아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이 젯소. 젯소는 사실 초반에 입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초보자분들께서는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재료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캔버스 밑바탕을 위해서 쓰이는 재료이고, 이게 없더라도 이 캔버스 위에 유화물감이 잘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이제 숙련이 됐을 때 좀 고운 질감의 그림을 그리고 싶고 그러신 분들은 이 젯소가 그때는 필요할 거고요. 초반에는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또 붓도 사실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품목 중에 하나예요. 붓을 사실 때에는 먼저 좀 세트로 되어 있는 붓을 사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아무래도 세트로 묶여 있다 보니까 기존에 하나씩 낱개로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좋은 자연모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의 붓을 사용하시는 것을 좀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페인팅 오일 같은 경우도 다양한 사이즈와 그리고 브랜드들이 있어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이 지금 제가 선택한 페인팅 뽀삐 오일은 이렇게 조그만한 용량에도 가격이 꽤 나가는 편인데, 이게 지금 뽀삐 오일이 아니고 그냥 페인팅 오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페인팅 오일을 처음에 쓰시면은 조금 더 비용을 절약하실 수가 있고, 용량도 큰 걸 선택을 하시기보다는 좀 작은 용량, 한 번 사용을 할 때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조금씩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굳이 처음부터 큰 용량으로 구매를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오일을 담아서 쓰는 통도 필요하거든요. 그 오일을 담아서 쓰는 통을 그냥 작은 기름통이라고 하는데요. 비싼 거를 초반부터 사실 필요는 없으시고, 처음에 그 천원샵 같은 데 가가지고 뚜껑이 있는 유리병을 사가지고 그 유리병을 이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5,000원에서 10,000원 쓸 거를 1,000원만 사용을 하셔도 이 오일을 담을 수 있는 용기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거 통 좀 찌질해 보일 수 있는데, 이거 지금 다 먹은 스팸통이에요. 이 스팸통을 깨끗이 세척을 해가지고 뚜껑도 있잖아요. 뚜껑도 보관하셔서 이제 깨끗이 세척을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조금씩 부어서 쓰시면 또 이게 활용도가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를 도구를 사는 비용도 영원히 되고요. 일석이조죠. 그리고 사실 이 유통도 굉장히 비쌉니다. 이 유통 하나에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이제 사시는 게 낫지 않으실까 싶은데, 25,000원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한 가지 제안을 해드리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천원샵에 가시면 이런 스테인리스 용기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용기를 사신 다음에 이 유통의 가장 중요한 점이 이 지금 중간에 이렇게 있는 이 통이에요. 걸러주는 통, 거름망이 있거든요. 이 거름망을 할 수 있는 채반 같은 걸 사셔가지고 그 스테인리스 용기랑 채반이랑 합쳐가지고 이렇게 쏙 들어가는 사이즈로 사셔야 되겠죠? 사셔서 이제 이용을 하시면 유통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이 거름망을 통해서 그 붓에 묻어있던 물감을 제거하실 때 하시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 지금 거름망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아이는 꼭 사셔야 된다는 거를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팔레트가 있는데요. 저는 이 팔레트를 어떻게 쓰냐면, 제가 이제 대학생 때부터 썼던 방법인데, 사실은 되게 간편하게 뜯어서 쓰는 종이 팔레트도 있어요. 근데 그 종이 팔레트도 쓰다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작업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금방금방 써버리거든요. 그리고 금방금방 버려버리게 되고,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이제 하얀 나무판, 가벼운 나무판이나 그리고 아크릴판, 하얀색 있잖아요. 하얀색 아크릴판에다가 이렇게 랩을 똘똘똘 쌓아가지고 물감을 여기다가 이제 개어서 쓰는데, 이것도 이제 한번 다 쓰게 되면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다 쓴 부분들을 제거하시고 다시 또 새 부분을 이용해서 쓰시면 되세요. 대신 이제 이 판때기가 되는 이 판은
표면이 하얀색인 게 좋으세요. 왜냐면 조색하는 그 색이 잘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투명이라든지 뭐 검은색, 노란색, 빨간색 판에다가 쓰게 되면 조색을 하실 때 이게 색깔 구분이 잘 안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얀 판을 이용해서 그 위에 랩을 이렇게 이렇게 돌돌돌 말려져 있는 형태 있잖아요. 이 형태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비용을 아끼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나는 이 랩 싸는 것도 귀찮고 하다. 그러면 이제 종이 팔레트가 있으시고 또 이제 나무로 된 비싼 팔레트도 있는데 굳이 처음부터 그런 비싼 팔레트가 필요할까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캔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캔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형태와 그리고 이 감싸는 천도 고급 천이 있고 그냥 이제 일반 보급형 천이 있는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는 일반 보급형 면천을 사용해서 가왁구를 이용한 이걸 왁구라고 하거든요. 이 캔버스 틀을 이 왁구가 조금 이제 정교하기보다는 간편하게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가왁구 형태의 면천을 씌운 그런 캔버스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만약에 조금 좋은 작품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이 왁구 같은 경우도 여기에 십자 틀이 더 추가되어 있는 그런 구조의 틀을 이용을 하시면 되시고 천도 면천이 아닌 아사천을 사용을 하셔서 좀 더 퀄리티 높고 질이 좋은 그런 그림을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좀 유화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좀 입문하시고 싶으신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은 너무 돈이 많이 드는데 역시 저건 나랑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최대한 그래도 좀 저렴하게 이 유화 물감을 유화 그리기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취미 생활을 하실 때 이런 건전한 정신 건강에 좋은 이런 취미 생활은 아무래도 본인의 삶을 윤택하게 꾸미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이 컨텐츠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많은 이런 교육 컨텐츠라든지 도움이 될 만한 취미생활을 이 미술 쪽이라든지 어떤 공예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토리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하고 나중에 또 봬요. 안녕.